경기도 신도시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15층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풍경 속에서 박영자는 하루를 시작했다. 28평짜리 아파트 안은 정갈하고 깔끔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70 가까운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는 것이 습관이었다. 영자는 주방에서 차분하게 아침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소홀히 하지 않았다. 미역국 한 그릇과 나물 반찬,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집에서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젊은 교사 시절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거실 한편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자상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자는 잠시 옛 기억에 잠겼다. 함께 가구를 고르던 날, 벽지를 바르던 주말, 그리고 은퇴 후 함께 보내려 했던 계획들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지만 영자는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직 생활 35년의 연금과 적금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살아온 이 집에서의 일상이 그녀에게는 안정감을 주었다. 오전에는 근처 전통시장에 나가는 것이 일과였다. 단골 상인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와 농담이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언제나 영자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생선 가게 사장님은 신선한 생선을 골라주곤 했다. 이런 소소한 관계들이 혼자 사는 영자에게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오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가끔 옛 동료 교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교직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영자는 여전히 활기를 느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세월들, 그 속에서 쌓인 보람과 추억들이 대화 속에서 되살아났다. 주말이면 성가대 연습이 있었다. 영자는 젊은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은퇴 후에는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맑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은 그녀에게 위안과 기쁨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다른 성가대원들과 함께 연습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가 되어 노래하는 순간들이 그녀의 일주일을 채워주었다. 저녁에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뜨개질을 하며 혼자만의 여유를 즐겼다. 때로는 딸 지연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손자들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멀리 살고 있지만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단조로워 보이지만 영자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상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 남편과 함께 꾸려온 이 집에서 그의 추억과 함께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녀가 그리던 노후였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이 일상에 곧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아칠 줄은 아직 몰랐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달랐다. 오후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영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딸 지연과 사위 민수가 함께 온 것이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영자는 다소 당황했다. 지연은 38살로 어머니를 닮아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사위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영자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임을 직감했다. 영자는 서둘러 차를 끓이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연과 민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문을 열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가 너무 좁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방이 부족해졌고 특히 중학생이 된 큰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방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자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영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집에 들어와 같이 살고 싶다고. 영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연보다 더 직설적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시면 된다고, 혼자 사시기에는 지금 집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안을 통보하는 듯한 어조였다.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였고, 그와 함께 꾸린 가정의 터전이었다. 거실 한편의 남편 사진, 함께 고른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어머니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고 서둘러 부연 설명을 했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수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이 좋다고 설득했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설득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영자는 여전히 말문이 막혀 있었다. 자식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했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뿐만 아니라 지연이 어릴 때의 기억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첫걸음을 뗀 곳, 생일 파티를 했던 거실, 밤늦게 공부하던 지연의 방까지. 지연은 어머니의 침묵을 보며 다시 한번 간청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도와달라고,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말이 온전한 부탁으로 들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듯 이미 정해진 계획을 통보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연과 민수가 돌아간 후 영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다. 자식을 위한 희생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안부를 묻던 지연이었지만 점차 본격적인 설득 작전에 들어갔다. 매일 저녁 걸려오는 전화에서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아이들 교육 문제, 좁은 집의 불편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 영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서운함도 컸다. 지연은 마치 어머니의 동의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듯 말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손자들과 함께 찾아왔다. 중학생 준호와 초등학생 민지를 데리고 온 것이다. 아이들을 보자 영자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오랜만에 만난 손자들이 반갑긴 했지만 지연의 의도가 뻔히 보여서 마음 한편이 씁쓸했다. 지연은 아이들에게 할머니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방 곳곳을 돌아다녔다. 준호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여기가 내 공부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지에게는 큰 방을 보여주며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 안을 돌아다녔다. 영자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아이들 앞에서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 같았다. 지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면서 개별 공부방이 절실하다고, 지금 사는 곳에서는 거실에서 공부해야 해서 집중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지도 친구들을 불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후,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찾아왔다. 지연 없이 혼자 온 그는 평소보다 더 직설적이었다. 그는 앉자마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언젠가는 몸이 불편해질 텐데 그때 혼자 이런 큰 집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의 말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만약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더라도 자신들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부터 작은 집에 적응해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영자는 사위의 차가운 말투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어차피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라고 덧붙였다.
마치 영자의 미래를 이미 다 계획해놓은 듯한 말투였다.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언제 거동 불편해질 거라고 단정하는지, 언제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상처였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민수가 떠난 후 영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자식들은 자신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지연이 어릴 때 이 거실에서 뛰어놀던 모습, 남편과 함께 밤늦게 차를 마시던 주방, 두 사람이 함께 꾸며나간 모든 공간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이 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것일까?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며칠간 계속된 압박에 지친 영자는 집 밖으로 나갔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가서 단골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생선가게 사장님이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영자는 괜찮다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영자는 오랜 친구 김복순을 찾았다. 복순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로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처지도 비슷했다.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복순의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순은 놀라며 영자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영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지연과 민수의 갑작스러운 방문, 집을 내놓으라는 요구, 그리고 원룸으로 이사하라는 말까지. 말하는 동안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언제까지 짐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복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녀는 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친구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복순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너무하다고 격분했다. 영자는 계속해서 속내를 털어놓았다. 지연이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민수가 차갑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두 상처였다고 말했다. 특히 거동 불편해져도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아팠다고 고백했다. 복수는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가 지켜온 집이라고. 그 집에는 언니와 매형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런 소중한 곳을 뺏기든 내줄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복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자식들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머니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언니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영자는 복순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괴로워만 했지. 정작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순은 계속해서 말했다. 언니가 평생 교사로 일하며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왔는지, 그런 언니가 왜 자식들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느냐고 물었다. 지연이도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란 것이라고. 이제 와서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영자는 복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맞는 것인지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복순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꼭 집을 내줘야만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언니가 자신의 자존심과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손자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날 복순과의 대화를 통해 영자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만 해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복순의 집을 나서며 영자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남편이 즐겨 다니던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그의 생각을 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영자의 편이었으니까.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였다. 복순과의 대화 이후 영자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이 집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관철해야 하는 것인지.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을 반복했다. 세 번째 밤, 영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그와 대화하듯 중얼거렸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았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자상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영자는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실, 주방, 방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구석구석에 쌓인 추억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지연이 첫걸음을 뗀 거실, 남편과 함께 요리를 하던 주방, 밤늦게 책을 읽던 서재까지.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남편의 추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그 결심은 지연과 민수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매물로 내놓고 싶다고 말했다. 중개업소 직원은 이 지역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자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돈은 생활비와 노후 자금으로 따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이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다. 집을 보러 오고 싶다는 구매 희망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영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영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을 상상하니 오히려 뿌듯했다. 구매 희망자들은 집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채광도 좋고 구조도 좋다며 만족해했다. 특히 젊은 아내는 거실을 보며 아이가 뛰어놀기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며 영자는 지연이 어릴 때를 떠올렸다.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가격도 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 동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다. 영자는 이 돈이면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새로 구한 소형 아파트는 지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이 있는 깔끔한 구조였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곳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될 것이었다. 영자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물건들을 정리했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기에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야 했다. 남편의 사진과 몇 가지 추억의 물건들, 그리고 평소 애용하던 생활용품들을 선별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영자는 젊은 시절 입었던 정장을 발견했다. 교사로 일할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때의 당당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학생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던 모습 말이다. 영자는 그 정장을 입어보았다. 몸에 잘 맞지는 않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다시 그때의 박영자로 살아가겠다고. 계약 완료 통지서를 받아든 날, 영자는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았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순은 영자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축하해 주었다. 정말 잘했다고, 이제야 진짜 언니다운 모습이라고 격려했다. 그날 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 수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고민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연과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일뿐이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삶이었으니까. 집이 팔렸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지연에게 전해졌다. 영자가 직접 말하기 전에 동네 부동산에서 우연히 들었던 것이다. 지연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은 서둘러 영자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연과 민수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는 이미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영자는 차분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다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왜 미리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느냐고,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면서 왜 이런 결정을 혼자 내렸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도 가세했다. 그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자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마치 영자가 가족을 배신한 것처럼 말했다. 영자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며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집은 자신의 집이라고, 자신의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연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더욱 당황했다. 평소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고집이 세진 것 같다며 가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영자의 대답은 더욱 명확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새로 구한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라고, 관리하기도 훨씬 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빠르게 말했다. 집값이 얼마에 팔렸는지, 새 집 전세금은 얼마인지 물어보았다. 영자가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상당한 금액이 남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뭘 할 생각이냐고 추궁하듯 물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돈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라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립해서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덧붙였다. 거동 불편해져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그 조언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수는 자신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에 당황했다. 그때는 협박으로 한 말이었는데 영자가 정말로 그 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문이 막혔다. 지연은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시도했다.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겠다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사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연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화를 내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로 연락도 안 드리겠다고, 앞으로는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영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만약 자신이 집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정한 가족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과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순종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당당하고 독립적인 한 여성이 자신의 선택을 확고히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영자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계속 짐 정리를 했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서 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온 것이다.
이사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다. 영자는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고 청소와 관리도 훨씬 수월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다. 이런 자유로움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였다. 새 아파트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다. 영자는 매일 아침 그곳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과 운동도 함께하고 때로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 성가대 연습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성가대원들은 영자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놀라워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영자는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대답했다. 성가대 연습이 끝난 후 영자는 오랜만에 노래방에 들렀다.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들을 부르며 그녀는 마음껏 감정을 표출했다.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새 아파트 창가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예전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마음을 채웠다. 그곳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차 부드러워졌다. 지연은 어머니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는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영자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말했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하지만 예전처럼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라고. 어느 주말 오후, 영자는 복순을 새 집으로 초대했다. 복순은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를 보며 감탄했다. 무엇보다 영자의 밝아진 모습에 크게 기뻐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복순은 영자에게 말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이제야 진짜 언니의 모습을 찾은 것 같다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자신도 이런 자유로움을 느껴본 것이 오랜만이라고.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저녁이 되어 복순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옳은 길이었다고. 영자는 일기장을 꺼내 그날의 감정을 적어보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다라는 문장을 적고 나서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며칠 후 영자는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났다. 은퇴한 교사들의 모임이었다. 동료들은 영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신감 넘쳐 보인다며 칭찬했다. 영자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동료들은 영자의 용기에 감탄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냈다. 한 동료는 말했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난다고. 그날 밤 영자는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당신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살고 있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누구의 그늘에서 숨어 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하루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